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대법원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남편이 동의한 이상 친자녀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 관계라는 건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단의 배경을 허윤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아까 잠깐 저희 보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법률 용어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먼저 이 같은 판례가 나오게 된 내용이 어떤 개요가 있는지 김성훈 변호사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관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 씨라고 호칭하죠. 예. 네. A 씨랑 B 씨는 원래 법률상 부부였고요. 혼인 생활을 하던 중에 A 씨가 이제 불임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A 씨의 사유로 불임이었다가 인공수정을 양자가 합의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타인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예. 첫 번째 자녀를 출산을 했고요. 예. 네. 이 첫 번째 자녀가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자연 임신으로 피고 2, 두 번째 자녀가 출산을 했는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자녀는 아까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A 씨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두 번째 예. 자녀는 추후에 이제 십몇 년 후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혼외자라는 것이 밝혀진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이제 이 A 씨가 이 자녀 두 사람을 피고로 상대방으로 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혼인 계속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예. 친생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법률적으로는 친생 부인해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가 있는데 친생 부인해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존재 확인해소는 그 기간 제한이 없고요. 예. 근데 지금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고 예. 이 부존재 확인해소가 하려면은 친생자 추정이 안 되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예. 친생자 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잠시만 제가 그거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친생자 부인해소가 있고 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가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자는 네. 그걸 알고 난 이후에 2년 내로 소를 걸어야 유효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지금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네. 지금 이 아버지로 되시는 분이 소를 제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대중들이 알고 있는 친자 확인해소, 네. 친자 확인 소송은 네.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친자 확인해서는 오히려 자가 부를 상대로 이제 혼외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예. 우리 아버지가 맞다는 거를 확인해 달라는 법원의 네. 판결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으로요? 이건 부인해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이제 친생자가 추정이 되는 경우를 민법 8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혼인 중에 태어났으면 일단 친생자로 보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추정 규정을 적용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게 친생 부인해소고요. 예. 이 적용이 아예 안 되는 혼인 중에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도 이제 친생자로 되어 있으면은 예.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뭐 이번 사례가 사실 일반적이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이번 판례의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대로 네. 혈연 관계가 없어도 가족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의 복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김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6년 동안 지금 유지되어 오던 친생자 추정이라는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심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1심 같은 경우에는 1983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만들어낸 법리, 예. 친생자 추정. 예. 즉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네. 제외하고는 친생자가 추정이 된다라는 법리가 예. 있었거든요. 이 법리에 따라서 1심은 친생자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2심은 조금 달랐는데요. 네.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나눴습니다. 예. 이제 첫째와 둘째를 좀 나눠가지고요. 예. 첫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친부죠. 예. 친부가 인정을 했다, 동의를 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DNA가 다르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태어난 지 10년 넘게 키웠고 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 뭐 양자 같은 경우에도 혈연 관계가 없어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준하는 예. 그래서 양자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소를 각하를 했고요. 예. 이제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예. 네. 이제 다수 의견, 뭐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제 다수 의견은 똑같이 나눴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이 동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44조 제1항에 의해서 이제 뭐 소송을 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원고 패소 취지로 이제 그 항소심을 인정을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예.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B 씨라고 좀 언급을 하면 B 씨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례적인 의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를 제기하신 분이 몰랐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 중에 이걸 지금 다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녀로 봐야 한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네.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친생 부인에서 친생 부존자 확인해서 예. 왜 두 가지로 나눴는지 입법 취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추정을 2년 동안 추정 규정을 두고 추정 규정을 둔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도 봐야겠죠. 예. 네. 우리 헌법상 이제 가정 생활의 보호, 가정의 평화, 그리고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들을 고려한 부분인데요. 예. 혼인 생활에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법률상 부부가 자녀를 낳았으면은 예. 그 자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2년 이상 자녀를 계속 키운 가정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쉽게 이제 친생자 부인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예. 이 자녀로서는 어떤 아이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녀의 복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정 규정을 둔 것이고요. 예. 부존재 확인에서는 이런 추정 규정이 아예 안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혼외자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은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간이 이분이 태어나서 지금 성년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성년자는 아니지만은 예. 이런 경우에도 추정을 번복하게 된다면 추정에 미치지 않는 걸로 본다면은 예.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민법 규정에 예. 혼인 계속 중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지 이것을 유전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밝혀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여기서는 법에서 해석할 때 법률상 그 혼인 계속 중에 탄생한 자녀에 대해서 미친다고 할 뿐 예. 혈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고 혈연에 대해서 추정의 여부를 달라지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혼외자라 네.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가족관계와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과 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 대법원 판결에도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 유전자가 다르거나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을 하면 예. 소를 제기를 해라. 예. 친생 부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소를 제기를 해서 예.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예.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서 이 사람이 친생 추정의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혼외자인 둘째 자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입양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혼외자 자녀에게 자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모로 알고 지내왔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이번에 이 상고심에서 이 판례 변경을 원했던 쪽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판례 변경돼야 한다고 했지만 역으로 보면은 과학기술의 변경 때문에 이제는 유전자 확인이 금방 가능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자녀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2년 이상, 수년 동안 그런 자녀로서의 신뢰를 줬으면 최소한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입양으로서 요건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파양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와 그리고 부모로서의 신뢰관계, 그 부분들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례의 중요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친생자 추정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공 수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그 첫째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요. 그건 이제 그 소를 제기하신 분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친생자 추정 원칙에 대해서 혈연만이 꼭 가족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친생자 추정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허 변호사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친생자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친생자 추정은 혼인 관계 중에 태어났을 경우에 예.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원칙인 거고요. 예. 이 친생자 추정 원칙에는 예를 들면 뭐 혼인이 성립한 후에 200일이 지난 보통 10달 동안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달 이전에 200일 정도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도 친생자로 추정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됐을 경우에라도 예.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면 친생자로 또 추정을 하거든요. 예. 이것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예. 가족관계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친생자 추정은 그 뭐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 복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요인 때문에 예. 법원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만 해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단순히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이 친생자 추정의 예외라는 것은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이 예외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 그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야 예외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감옥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가 됐을 때 예.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신도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이 추정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그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을 때 친생관계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게 36년 전에 있었던 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었던 판례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변경해야 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거와 입장이 있었죠. 하나는 과학기술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혈연 관계를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1983년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동거하지 않았으면 애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추정을 번복했다면 이젠 과학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추정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이 판례를 유지시킨 힘이 됐습니다. 예. 뭐냐면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입양 가정도 많이 있고요. 또 저렇게 인공 수정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가정의 법의를 꼭 유전자형의 일치에 한정 지어가지고 추정을 하고 결국은 이 추정 규정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 자녀들을 얼만큼 보호하냐 안 보호하냐의 문제일 거 않습니까? 네. 근데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것을 지금 대법원의 판례에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 결론은 같지만은 근거와 배경은 조금 다른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소수 의견을 보면 과학 발달을 고려해야 된다고 민유숙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좋은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까 그 논란이 되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아마 해석하는 분들의 여지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언급한 이 민유숙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토대로 보면 시대상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좀 타당한 의견입니다. 사실 이게 분류로 인해서 혼외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친자로 인정을 하고 더구나 이제 친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는 상속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나중에 더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좀 읽어보면 예. 이제 사실 그 사실관계 자체를 좀 자세하게 보셨더라고요. 예.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1993년인데 예. 이미 2005년경에 이 송 씨죠. 예. 이 홍 씨가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이미 느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2013년에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고 2014년을 예. 거치면서 이제 유전자 확인이 됐는데요. 네. 예. 그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 아내에게 추궁을 했답니다. 예. 내 아이가 아닌데 예. 도대체 누구 애냐?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정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예,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일단 사실관계에서 확정을 해놓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친생자 추정의 예외라고 아까 말씀드린 예. 외견상 동거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이거를 예.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민대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83년 이 판례가 만들어졌을 1983년은 예. 결혼을 하면 한 곳에 살 수밖에 없었다. 따로 살면 이상한 거였죠. 네. 마을에서 이제 뭐 그랬겠죠. 손가락질하면서 시대적으로. 수근수근대고 예.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이제 1983년도 얘기고 예. 지금 3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예. 동거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네. 국적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동거하지 않으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에 성립된 그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예.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83년 무렵은 예.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뭐 네. 과학 수사는 아니고 이제 과학적인 예. 방법이죠. 예. 예. DNA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이인지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 친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36년 전에 36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판례 법리, 예. 외관의 법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 대법관의 주요 별개 의견의 취지입니다. 네, 예. 이제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제도 유지에 방점을 둬서 이번 판결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사실 가족의 이제 구성이 예전처럼 뭐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라 뭐 입양 가정도 있고 재혼 가정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가족의 그런 형태를 인정하는 판결이었다. 또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시대상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가족이란 무엇이냐? 자녀란 무엇이고 부모란 무엇인가에 던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유성생식을 통해 가지고 나온 자녀만이 자녀고 부모 관계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내 유전자가 섞이지 않다면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에서 보호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거는 생물학적인 가족만은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겠죠. 네. 예. 또 오히려 83년도보다 지금은 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입양을 더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 입양은 굉장히 위대한 가족적인 형태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혈연이라든지 유전자만으로 다시 좀 가족 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과거의 유교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고 본인이 원해서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의 복리와 신뢰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사 소송의 하나인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어쨌든 그 부모 간에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 개인의 어떤 독립권이나 이런 어떤 복지를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를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했다. 그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소를 제기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몰랐던 부분에 혼외 관계로 얻은 자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나 당신한테 나 이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일이니까 나 당신한테 나와 관련된 내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야. 돌려달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이를 상대로가 아니라 이제 아내를 상대로. 아내를 상대로 네네.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예.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기와 강박으로 인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와 조금 다른 예. 별개 의견, 민 대법관의 의견이 반영된 예. 네. 대법원 판례 변경이 있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정이죠. 네, 일단 뭐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예. 뭐 고의, 과실, 뭐 위법행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아내가 고의적으로 혼외자를 만들고요. 예. 남편을 속여서 예. 남편이 그에 합당한 부양료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걸 지불하게 만들었으면 예. 그에게 바로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판례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아내에게 뭐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게 일정 부분 좀 어디서 들어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게 이제 민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부간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있고요. 예. 일반 불법행위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드린 질문이긴 한데 김성호 변호사께서는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능합니까? 위자료 청구의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 자체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생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예. 양육비를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 예. 다만 이제 자녀들에 관해서는 혼외 관계를 저지른 게 자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법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또 하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허윤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